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최수근 해병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일 오전 11시 서울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 윤석열 폭정종식 촉구 기독교 목회자 1천인 시국선언을 하고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시국선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여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의 취지와 경과보고를 하신 송병구 목사님을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죠.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윤석열 폭정종식을 촉구하는 목회자 1,004인 시국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하는 장면을 보니까 목사님이 취지와 경과보고를 하시던데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보름 전쯤에 시국이 이렇게 가도 좋은가, 예, 누군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저 논의들을 좀 해보자, 네, 1차적으로 네, 말을 꺼내보자 하는 그런 사람 몇몇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들은 1년 전에 네. 목회자 시국선언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좀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인데 예, 그동안 1년도 지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또 음, 개선될 여지도 없고 예, 그러니 뭔가 좀 엄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9명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는 정도의 자리였는데 네, 예, 조금 교단이라든지 지역 대표성을 좀 키워서 네, 한 30여 명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네.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아, 처음엔 그거, 보름 전에 9분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30분이 모였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단이 뭐 한 교단이 아니라 여러 그 교단들 소속 목사님들이 모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여러 예. 교단과 또 가급적 그날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네, 그래도 영남이나 호남, 저 중부, 충청도 이렇게 좀 그래도 연락이 닿을 만한 분들까지 네. 일단은 연락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1,004명의 네,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모임에서는 성명의 수위를 결정했고요. 네네. 그리고 7월 18일 기자회견을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최해병 1주기여서 네. 그것을 앞두고 사전에 선언을 발표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불과 서명을 진행한 것은 일주일도 채 못 되죠. 아, 네, 일주일도 안 된 그 기간에 1,004명의 목회자가 서명을 했네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죠. 네, 예, 실명으로, 예. 사실 목회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어디 선언문에 이렇게 내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그 교인들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를 수 있는 뭐 장로님들도 있고, 좀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어려운 일이죠, 실은. 예, 네, 오늘 잠시 평가하는 자리에서, 뭐, 네네. 공식적인 평가는 아닌데, 차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점점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냈어요. 네, 예,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에는 워낙 평신도들의 생각도 공감하는 바가 크니까, 예. 목회자들을 응원하는 차원의 몸짓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즘은 워낙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네. 편가르기 하는 것들이 일종의 뭔가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더 참 목회자들이 이름을 걸고 선언에 동참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제 또 동기 목사님 가운데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목소리를 내시는 목회자들이 계신다는 거 상당히 좀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오늘 그 기자회견장 사진을 보니까 그 네, 펼침막에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 너의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네, 문구가 내걸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선언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진 사퇴가 음,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한 3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왜 윤석열 자진 사퇴만이 그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이렇게까지 네. 세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죠? 우리가 예. 성경에서 때가 찼다는 표현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에, 때가 찼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언급이죠. 네. 우리도 너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 시국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경고했죠. 그리고 경고를 한 까닭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만큼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다. 이런 음,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 140만 명에 이르는 국회 청원, 탄핵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예. 목회자들 개인적인 판단이 더 이상 이 정권이 지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어? 아하. 예. 이것은 막아야 된다 예.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죠. 저희는 뭐 이것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는 때가 됐다. 이 시기를 준비, 넘어서면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선언문을, 시국선언을 준비하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네요. 그에 대해서.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 이것은 물러나게 해야 된다. 퇴진시켜야 예, 된다. 예.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5월 4일 날 시국선언을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지금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불행을 막는 길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윤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실정이 있다면 네 가지를 한번 좀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가지라고 하니까 너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100개면 100개도 들 수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 엄중한 어떤 그 실책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네, 저희들의 문제 제기는 이를테면 대통령의 인사권, 이를테면은 검찰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든지, 네, 뭐 주술 정치에 네,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 대일 관계라든지 이런 종속적인 굴욕 외교, 뭐 네, 이런 좀 국가적인 어떤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준 겁니다. 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경우는 오늘 우리들의 시국 선언의 내용은 윤 대통령의 좀 구체적인 네, 실책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우리가 거부권을 지금 행사했죠. 그렇죠. 두 예, 번이나 했죠. 우리가 그 경과를 보면서 실은 아직 공수처 수사 중입니다만은 지금 실체적인 것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입니다. 오히려 예,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네, 네, 그것을 있는 일을 없던 것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네, 이거야말로 탄핵감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가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국가 운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음, 대통령 자신의 그 아주 과도한
실책에 대해서 꾸짖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예, 그 부인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명품백을 수수했네 뭐 이런 것도 큰 문제지만 네, 그런 권력을 국정농단 수준에서 예,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권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 의무도 없는 사람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국정농단의 혐의입니다. 네, 뭐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받아야 할 일이죠. 예,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무심합니다. 음, 아, 그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어? 네,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들리는 그러한 돌려막기식 어떤 국정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기대조차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입니다. 지난 예. 총선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80석을 거의 뭐 차지할 정도의 압승을 거두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국정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과 제스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각을 다 교체할 것처럼, 그리고 총리도 물러나고 뭐 다 뭐 이렇게 쇄신할 것처럼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그 대통령의 말은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무슨 국정을 쇄신하네, 뭐 반성하네, 유효기간 단 하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도 없고 어? 네.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예, 예. 그런 것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 어? 네. 우리 국가의 운영을 맡길 만큼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예. 지금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음. 겁니다. 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1년 전과 지금의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이제 애언자적인 사명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나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설 정도 사태가 지금 엄중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파국일 뿐만 아니라 네. 국가적인 파국을 불보듯 뻔히 보기 때문에 음.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불행한 일을 막기 더 위해서. 불행을 막아야죠. 그리고 예, 책임져야죠.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그 여당이라든지 또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이 잘못을 변호하다 보니까 더 큰 지금 잘못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방송법이라든지 그래서 예, 어떻게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예,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균형을 잡고 중립을 지켜야 될 부서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죠. 응? 예, 그러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행보가 앞으로 더 망가뜨리면 망가뜨렸지.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리된 것이지 예, 사람들의 그 생각은 훨씬 복잡합니다. 음, 아마 목회자 이전에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뜻을 보면 진저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를 뭐 왔다 갔다 늘 20%대에 머물러 있는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데, 이번 이런 시국 선언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한 이제 조직은 아닙니다. 네네.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그런 중지를 모은 것이죠. 예. 이후로 어떤 네트워크 형식으로라도 뜻과 행동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음, 에, 오는 25일에 그 NCCK 실행위원회가 열리는데 네네. 내부적으로는 시국 뭐 비상시국 대책 어떤 조직 같은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 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 또 상설적으로 운영되어 온 네, 어떤 기독교 비상시국과 관련한 또 위원회가 있어서 내일 새해병 일주기 또 행사도 주관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제 중요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앞으로는 어떤 기도의 형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연합을 통한 네, 좀 기독교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의 목소리들이 좀 높아질 음,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